오케이. 오늘은 아마인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마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아마인은 그렇게 리액티비티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리액티비티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제일 리액티비티가 좋았던 건 어느 거죠? 헬라이드죠. 그죠? 헬라이드,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서. 이제 이서라는 거 딱 보면 알아야 되죠. 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인이에요. 자, 아마인은 pK가 얼마예요? 지금 암모니아를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있는데 36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H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는 그거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 리액티비티의 그 차이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인들을 보면 대개는 이제 베이스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아마인들 종류를 보면 자, 여기 있는 이런 그 암모니움 솔트로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있고요. 자, 암모니움 솔트로 되어 있는 상태 pK가 10이니까 어느 정도 리액티비티는 있어요. 근데 아주 뭐 높은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지금 아로마틱 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좋아지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이 딜로칼라이즈드 일렉트론이 상당히 안정화시켜가지고 여기서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가도 이 구조 자체가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좀 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이드로젠이 떨어지기 쉬운가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pK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리파틱이라는 게 이런 그 CH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걸 갖다가 알리파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름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암모니움 솔트로 이렇게 있을 때 하이드로젠이 이 정도 수준으로 pK 10 수준으로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아로마틱 링이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마인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흔한 아마인이지 니코틴이죠. 니코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아마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안에.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넌 스모커하고 스모커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몸에. 또 코나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나인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마인 종류인데 코니움 햄락이라고 하는 이런 독풀이 있는데 이 독풀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 독성 물질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해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누구세요? 소크레이트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기억이 나나요? 이렇게 돌아가셨죠. 뭐 왜 그랬죠? 서양사가 돼가지고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들이 왜 나오나. 케미컬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좋은 케미컬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드럭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이분의 삶을 바꾼 거는 이 안에 있는 독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기분이 어때요? 이분이 지금 독배를 지금 마시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떤가요? 슬프긴 하지만 상당히 외면하고 있죠.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음을. 그게 그때 당시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래가지고 미혹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는데 약간의 모르는 척하는 거죠. 모르는 척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독배를 마시고 자신이 주장했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독배를 마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게 뭐예요? 알코올이에요? 이거라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아마인의 종류. 아마인 종류의 한 가지가 코나인인데 그 코나인이 이 사람의 죽음을 이제 불러온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 퓨트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퓨트리신은 어때요? 양쪽 끝에 암모니아가 달려있죠. 자, 암모니아를 혹시 암모니아 냄새 어떤지 아세요? 암모니아 냄새를 아시는 분? 어때요? 지독하죠? 매우 지독해요. 그 지독한 게 양쪽의 끝에 있어요. 이건 어떨까요? 이거는 냄새가 만만치 않겠죠? 만만치 않은 그 냄새는 뭐냐면 이 생선을 말리는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그 기름진 생선이 있는 곳에. 고등어를 약간 말려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를 혹시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고등어 좀 오래된 거? 없어요? 항상 싱싱한 것만 드시는 아주 훌륭한 그 생선 썩는 냄새에서 나는 게 필트리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약간 이게 굉장히 펀전트한 오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암모니아가 섞여 있어요. 아마인이 이제 펑셔널 그룹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반응을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자, 알코올에서 프로도네이션 했을 때 여기는 하이드로젠이 어때요? 잘 떨어져 나와요? 잘 떨어져 나오죠. 얘는 들어갔다 나왔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마인이 하이드로젠을 가지면 어때요? pKa가 여하고 비교해서 높으면 하이드로젠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베이스라고 부르죠.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인은 substitution이나 elimination 리액션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이스로서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지 자기가 공격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개는 하이드로젠을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자, 또 다른 하이드로젠들, 또 다른 아마인들이 여기 쭉 있는데 마찬가지 이야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느냐? 아마인은 common nucleophile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에틸브로마이드죠. 에틸브로마이드에 이러한 아마인이 있으면 SN2 리액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스스로 nucleophile 역할을 해가지고 이쪽을 공격을 해서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브로마이드 나오고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라고 불렀어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에폭사이드. 자, 에폭사이드는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잘 받았죠. 여러 가지로 이 삼각형은 불안한 존재예요. 삼각형은 풀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풀르고 싶은데 이게 뉴클레오파일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느 카본을 공격하면 좋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내가 물어볼 때는 항상 1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왜 1번이 답이죠? 이 경우? 이게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해야 되고 SN2 리액션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스테릭 힌드런스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어때요? 이쪽보다는 덜 복잡하죠, 지금. 여기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카본을 공격해서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자, 헷갈리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프로도네이션이 돼가지고 얘가 델타 플러스 돼가지고 파지티브 차지가 일로 오는 거를 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이제 혼동이 되는데 그 경우는 다른 리액션이죠. 그죠? 그거는 다른 리액션. 이 경우는 뉴클레오필릭 어택으로서 SN2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이올이라는 게 있죠. 사이올 펑셔널 그룹이 있는데 이게 바이올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룹이죠. 사이올이다 그러면 사이올은 뭐냐면은 설퍼 하이드릴 그룹을 가지고 있는 거를 사이올이라고 얘기해요. SH죠. SH를 갖다 설퍼 하이드릴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몇 주 전에 S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 애시드는 어느 거죠? 시스틴이에요. 시스틴이 바로 SH를 가지고 있어서 SS 본딩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인터몰리큘러 SS 본딩을 하기도 하고 인트라몰리큘러 SS 본딩을 하기도 해서 3차 구조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올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머큐릭 아이언. 이게 뭐예요? 수은이죠, 수은. 수은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수은은 우리 몸에 좋아요, 안 나빠요? 별로 안 좋죠. 헤비 메탈이죠. 별로 좋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은을 해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설퍼 하이드릴 그룹이 굉장히 잘 쓰여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사이올을 뭐라고 부르냐면 멀캅탄이다라고 이렇게 또 불러요. 멀캅탄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머큐리를 꼼짝 못하게 한다. 자, 그대로 이 말 그대로예요. 머큐리죠. 머큐리인데 머크를 capture한다. 캡탄이면은 capture하는 안이면은 사람은 아니고 something. 그래서 멀캅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이올의 시스테마틱 노멘클러처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사이올이라고 그랬으니까 뒤에다 사이올을 붙여야 되는데 이 경우 쉬워요. 그 앞에 있는 카본의 수를 세서 알케인을 그대로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에세인 다이올이 되죠. 이 경우에는. 왜냐면 카본 2개 있으니까. 그래서 에세인 다이올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카본이 몇 개예요? 3개면은 뭐죠? 프로페인이에요. 프로페인 다이올이 되죠. 근데 몇 번에 붙어 있어요? 1번에 붙어 있죠. 당연히 여기 1번이겠죠. 왜냐면 펑셔널 그룹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펑셔널 그룹이 속해 있는 카본 체인을 메인 체인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 개면은 뭐죠? 뷰테인이죠? 자, 뷰테인 다이올이 되죠? 당연히 1번에 있으니까 1번 1 뷰테인 다이올. 그다음에 이제 메틸 그룹이 있으니까 메틸 그룹을 선택을 해줘야 되죠. 이게 포지션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3번이에요. 왜 3번이죠? 여기를 우리가 펑셔널 그룹이 있어가지고 1번으로 잡아줬으니까 1, 2, 3 돼가지고 여기는 3 메틸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때요? 자, 지금 에탄올하고, 그러니까 그 알코올하고 그 다음에 사이올 그룹이 2개를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됐을 경우 알코올을 지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탄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에탄올인데 SH 그룹이 달려 있죠. 이 경우 이거를 substitution으로 생각을 해요. substitution으로 생각을 해서 멀캅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 멀캅토 에탄올이 돼요. 왜 2가 되죠? OH를 갖다가 OH가 있는 거를 1번으로 생각하니까 1번, 2번 해가지고 2 멀캅토 에탄올이 되죠. 들어봤어요 혹시 이거? 베타 멀캅토 에탄올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걔 그 유명한 아이가 이거예요. 베타라고 말을 붙이는 거는 알파 베타 할 때 그 알파 포지션, 베타 포지션. 그래서 베타 멀캅토 에탄올 혹은 2 멀캅토 에탄올 같은 말이에요. 이거 어디다 쓰던가요?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뭐 써본 사람? 어디서 써봤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오케이.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웨스턴 블러트 할 때 썼어요. Great. 그때 뭐 했었던가요? 맞아요. 웨스턴 블러트 할 때 썼어요. 그런 게 있었어? 지금 다들 놀라운 표정인데. 거기에 프로틴을 갖다 디내추럴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틴 안에는 SS 그룹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풀어줘야지 몰레큘러 웨이트를 결정할 수 있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얘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설파하이드릴 그룹이 SS 본드 있는 거를 공격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다 풀어버려요. SS 본드를 SH로 다 풀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 몸에 좋을까요? 안 좋죠, 당연히. 머리카락에다가 딱 하면은 냄새 나요. 머리카락 다 녹아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안에는 시스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머리카락 태우면은 무슨 냄새가 나던가요? 황내가 좀 나죠. 황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시스틴 안에 있는 황들이 많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죠. 오케이. 파이올은 굉장히 좋은 뉴클레오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브로마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리빙 그룹이니까 이 경우 파이올을 넣어주면 여기에서 브로마이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러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파이올레이트 아이언은 아주 좋은 뉴클레오 파일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알콕사이드 아이온. 자, 알콕사이드 아이온이라는 게 뭐예요? 알콕사이드 아이온은 알코올에서 H가 떨어져 나가서 생겨나는 O-, 그거를 알콕사이드 아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물에 안 녹아요. 잘 안 녹아요. 안 녹는다는 거는 뭐냐면 빨리 어디론가 가가지고 그 컬라이전을 해가지고 인터랙션에서 리액션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올 그룹은 굉장히 좋은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경우 나오는 이 프로덕트는 S를 O로 생각하면 무슨 컴파운드가 되나요? ether가 되죠. 결국은 sulfur 폼의 ethe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ulfur analog of an ether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이설파이드 그러니까 이 옆에 그러니까 카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러한 형태를 이루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오이서라고 불러요. 사이오이서. 굉장히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경우 사이오이서인데
일단은 양쪽으로 이렇게 본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 채워 넣었으면 이거를 설파이드라고 부르는데 양쪽에 메틸 그룹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불러요. 다이메틸 설파이드가 되면 이게 마치 이서에 있었던 O처럼 이렇게 뉴클레어 어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클레어 플래그 어택 하고 떨어져 나가서 아이오다이드이 나오면 이건 뭐가 되냐면은 트라이메틸 설포니움 아이오다이드가 돼요. 결국은 설포니움 솔트가 되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자, 이거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런 거 생겨요. 우리 몸에서. 근데 좀 더 복잡한데 아주 순하게 생기죠.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뭔가. 자, 이렇게 돼가지고 설포니움 아이온이 됐을 때 하이드록실 그룹이 이쪽에 있는 메틸 그룹을 어택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리고서 뭐가 생겨요? 알코올이 생기죠. 자, 이 반응에서 리빙 그룹은 뭐예요? 뭐가 떠났나요? 이렇게 긴 게 떠났어요, 지금. 이쪽에서 하이드록실 그룹이 카본을 어택해서 이쪽에 엘렉트론 이쪽으로 주고 이 거대한 아이가 떠난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리빙 그룹은 리빙 그룹이에요. 그죠? 얘가 리빙 그룹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하이드록실 그룹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받은 거예요? 메틸 그룹을 받은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메탄올이 됐죠. 이게 지금 메탄올이 됐죠. 근데 원래는 하이드록실만 있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러한 뉴클레어 필러 어택을 함으로써 뭘 받았어요? 메틸 그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런 설포니움 아이온이 굉장히 좋은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걸 주고 알코올릭한 그런 이런 하이드록실 그룹 같은 이런 뉴클레어 필러 어택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주면 그 리에이전은 메틸레이션이 쉽게 되겠죠. 그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실제로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뉴클레어 필러 어택을 이리로 해서 이제 아이오다이드가 이게 떠나면 뉴클레어 파일 안에 메틸 그룹이 이렇게 붙는데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 아이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이건 뭐냐면 S-아데노실 메타이온이에요. 메타이온인 어디서 들어봤죠? 메타이온인 뭐죠? 아미노산이에요. 자, 아미노산 하면 우리는 프로틴만 생각하죠. 프로틴에서만 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게 바로 그 한 예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S-아데노실 메타이온이에요. 즉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메타이온인가요? 이름만 그냥 메타이온이에요? 아니면 진짜 아미노산이 있어요? 진짜 아미노산이 보이죠? 자, 여기에 카르복실릭 애시드 있고요. 여기 암모니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땅땅 여기 S하고 메틸까지. 그죠? 훌륭하죠? 훌륭한 메타이온이 있고요. 자, 이쪽은 뭐예요? 아데닌, ATP, 여러분 좋아하는 ATP, ANP, ADP 거기에 붙어있는 그 아데닌 거기서 떠나온 거예요. 얘는 원래는 어디서 쓰였어요? DNA 만들고 ATP 만들고 뭐 이런 데 쓰이는 줄 알았는데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사이온하고 아데닌이 만나서 셈이 됐죠. 이게 저기 어디 영양제 파는 데 가면 이거 팔아요. 우리나라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이런 메틸레이션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메틸레이션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DNA를 감싸고 있는 히스톤에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히스톤 메틸레이션 이런 거 좀 이제 어드밴스드 코र्스 들었던 사람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 익스프레션을 굉장히 크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 익스프레션 잘 안 되고 제대로 조절 못하면 몸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파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좋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먹어보질 않아서. 근데 어쨌든 우리 몸에서 이러한 셈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뉴클레어 필러 어택을 이쪽으로 하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S-아데노실 뭐예요? 호모시스틴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서는 그 뉴클레어 파일은 메틸레이션이 돼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뉴클레오 파일은 뭐가 될 수 있냐면 어떤 프로틴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떤 프로틴 중에서 유명한 게 히스톤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한 어드밴스드 코र्스는 이제 나중에 배울 테니까 그때 이거를 만나면 되게 반가울 거예요. 아, 저거. 낯설지 않은 그런. 자, 그 쌤이 거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죠.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아마인 그룹이 이쪽으로 어택을 하면 이게 메틸레이션이 돼서 메틸레이션이 되면 뭐가 돼요? 에피네프린이 되죠.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요. 아드레날린은 어때요? 뭐예요? 호르몬이에요. 또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다. 오케이.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거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 전에 시냅스 말단에는 where they are secreted, then where is it synthesized? 어디서 만들어지죠? 신경전달 물질은 뉴런에서 만들어지죠. 뉴런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해요. 뭐 어떻게 흥분하나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좋아요. 심장박동이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혈관이 수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머리카락 다 쑥빛 다 쓰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런 거를 갖다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때, 자,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드나요?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문제 나오면 머리카락이 다 쓰는 느낌이 들어요. Great. 그게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I'm not joking. Actually, that's what's happening. 그래서 무슨 얘기냐? 스트레스 레스폰스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까 호르몬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하게 얘를 스트레스 레스폰스 호르몬이라고 그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에볼루션에서 얘기를 하면 내 심장 소리예요? 난 아드레날린이 콸콸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Very rhythmical. 아드레날린 막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쭉 펴쓰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에볼루션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 건데 그렇게 해야만 위험해서 내가 도망을 갈 건지 아니면은 맞서 싸울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죠. 자, 시험 볼 때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시험 볼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는데 결국 도망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맞서 싸워야 되죠. 그럼 맞서 싸워가지고 열심히 그걸 풀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총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샘이 필요하고요. 그 이유 때문에 샘을 그런 그 약국 같은 데서 팔면서 이걸 먹어야지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덜 풀리고 다 잘 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챕터 10에서는 뭘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이런 컴파운드를 손에 쥐어줬다. 하얀색 가루를 줬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알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예요. 요즘 같으면 매스 스펙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들고 있는 게 궁금해서 어떻게 살았나. 요즘은 매스 스펙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뭐가 나오면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은 자자자자 계산해가지고 뭡니다 하고 딱 얘기를 해줘요. 기계가. 여러분이 이제까지 열심히 외웠던 그 노멘클레처가 어려웠던 그 복잡한 그 화학 물질을 100년 전에는 한 과학자가 30년 동안 데디케이트하고 일을 해가지고 겨우 이름이 뭔지 알아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계에다 넣고 1시간 안에 차차착 하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매스 스펙트로스코피예요. 그래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M이라고 하는 몰리큘이 있어요. 거기에 일렉트론 빔을 줘요. 그럼 일렉트론 빔을 아주 세게 팍 주면 몰리큘의 가장 껍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돌아다니죠. 그럼 그 전자 중에 하나를 마치 당구 치듯이 때려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당구라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자, 다이에 당구 알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일렉트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똑같은 당구 그 당구공을 100개를 일렬로 세게 팍 하고 쳤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런 원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냈어요. 일렉트론 하나를 빼내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나요? 중요한 거는 이게 레디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몰리큘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몰리큘. 본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몰리큘 안에 일렉트론 하나가 나가면 레디칼이 되는데 그게 캐타이언이죠. 몰리큘러 아이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몰리큘러 아이언.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그런 원리가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보면 여기다 이제 샘플 여러분의 그 하얀 가루를 여기다 넣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샘플을 뿌리죠. 뿌려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때 들어가는 몰리큘은 다 뉴트럴이죠. 일단은 그 뉴트럴한 몰리큘이 일단 positively charged repeller plate를 통과를 시켜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목소리 들려요? 그냥도? 오케이. 그럼 그냥 갑시다. 목소리가 커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positive charged repeller plate를 지나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일렉트론 빔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당구 알 100개쯤 있다는 거. 그거 한꺼번에 일렬로 쫙 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렉트론 하나가 떨어져 나가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은 그 안에는 이제 그것만이 근데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뭐 잘라지고 부서지고 뭐 차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몰리큘이 막 생겨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뚝 부러져 가지고 차지가 안 생긴 뭐 레디칼이 뭐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몰리큘들이 부서져 가지고 이제 이곳을 통과를 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negatively charged accelerating and focusing plate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여긴 positive charge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성된 positive molecule은 여기서 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요. 그죠? 돌아가지 못하겠죠. 그 대신에 걔네들은 이 negatively charged 된 곳에서 acceleration 할 수 있어요. 빨리 지나가라고. 빨리 지나가시오.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데 이쯤에 와서는 이쪽에 베큐um 펌프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neutral molecule, 즉 여기서 아직 깨지지 않고 지나간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깨졌다 하더라도 still neutral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가티브 아이언도 가능하죠. 네가티브 아이언 이런 쓸데없는 것들은 다 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여기쯤에는 이제 전부 다 포지티브한 아이언만 남게 돼요. 이 포지티브한 아이언이 매그넷을 통과하면 우리 이 매그넷은 전기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이거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찰지로 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안에. 그 찰지로 된 여러 가지를 디플렉트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 분리해낼 수 있어요. 분리를 해서 그 분리된 거를 이쪽에서 컬렉트해서 디텍트를 가능하죠. 그 디텍트한 그러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컴퓨터로 보내면 얘가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오케이, 이제 대강은 알겠죠? 아주 자세하게는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서 essential message는 뭐냐면 take-home message. 몰리큘에 일렉트론 빔을 줘서 일렉트론 하나를 내보내면 걔는 포지티브 차지가 되고 그 포지티브 차지가 된 아이들만 모아서 디플렉을 시키면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가지고 애널라이즈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이게 뜰 거예요. 하얀 가루를 넣어서 딱 통과시키면 이게 딱 떴어요. 이게 뭔지 어떻게 알 거야? 이제부터 이제 분석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높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스 픽이라고 불러요. 자, 베이스 픽이라고 했는데 100%예요. 100%,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 I'll take it back. relative abundance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제일 많아요. 자, 몰리큘을 갖다 굉장히 많이 넣었겠죠. 그러면 그 몰리큘 중에서 43이라는 번호를 달고 이런 숫자를 달고 나오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선 이거는 가장 양이 많은 거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molecular ion이 돼요. molecular ion은 뭐냐면 그 컴파운드의 molecular mass하고 똑같은 숫자로 떠오르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숫자는 뭐냐? 이 숫자는 뭐냐면 mass to charge ratio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개는 M over G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mass to charge ratio. 근데 이 경우에는 charge in G가 대개의 경우 1이죠. 대개가 아니라 absolutely 1이죠. 왜 그래요? charge가 몇 개 있어요? 하나죠. 차지 2개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차지 3개 나오는 거 아니야? 4개 나오는 거. 이론상 가능하지만 practically impossible 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 한 번 깨져가지고 일렉트론 하나만 나가지 2개, 3개 나가고 이렇게 할 새가 없어요. 일렉트론 빔은 한 번 맞으면 그리고 그 얘기는 이게 한 번 맞으면 한 번 해가지고 나가고 끝나는 거지 이거를 2 플러스 3 플러스 만들려면 2번, 3번 맞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여러분이 당구장에서 당구알을 한 번 딱 쳤는데 그게 빙빙빙 돌아서 한 번 더 치고 3번 쳐가지고 그거를 구멍에 넣을 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능한가요? 이론상은 가능하죠. 엄청나게 괴력을 발휘하고 정확도를 기해서 걔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계산해서 2번, 3번 맞힌 다음에 구멍에 들어가면 이론은 가능하지만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charge는 1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mass to charge ratio인 이 숫자는 결국은 그 컴파운드의 그 프래그먼트의 molecular weight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장 높은 수를 가지고 있는 이 molecular iron이 바로 molecular mass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molecule이 얘예요. 이게 뭔가요? 펜테인이에요. 5개니까. 자, 아주 간단한데, 자, 이 간단한 거를 깨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72라는 거는 여기서 일렉트론 하나 빠져나간 것일 거고, 나머지 43, 57, 29, 27, 15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자질구레한 픽들은 여기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본드가 깨져가지고 나온 컴파운드가 만나서 나온 mass to charge ratio를 의미를 해요. 그럼 그게 뭔가 한번 봅시다. 자, 펜테인에다가 일렉트론 빔을 넣었더니 이렇게 되면 molecular iron이 되고 M over Z는 72가 되죠. 그럼 결국은 펜테인의 molecular weight이 7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72라는 숫자가 가장 높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5개의 카본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의 10개가 아니죠. 6개. 12개의 하이드로젠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molecular ion 상태에서 또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깨지면 C2C3 프래그먼이 돼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깨트리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깨지면서 한쪽을 차지를 이쪽을 주고 레디컬 이쪽을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 레디컬은 왜 안 치죠? 이 레디컬들은 차지가 없어요. 얘네들은 지금. 차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기로 했죠? 여기서 빠져나가기로 했었죠. 결국은 차지가 있는 것만 우리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지 있는 것만 숫자로 43, 29, 57,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프래그먼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느 거였어요? 43이었어요. 이게 베이스라인이죠. 가장 많이 나온 거. 자, 가장 많이 나온 43이 뭔지 한번 볼까요? 어느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하다는 거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깨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두 군데, 물론 한 군데지만 여기가 깨지는 게 얘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9, 57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결국은 2번하고 3번 깨지는 거하고 3번이나 4번이나 2번, 3번이 다 똑같은 자리인데 사실은 2번, 3번 깨지는 게 가장 안정된 프래그먼트를 만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찬스도 많고 왜냐하면 여기를 깨든지 여기를 깨든지 두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이드로젠 2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더블 본드를 만들면서 이런 차지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M over Z가 얼마가 돼요? 41이 되죠. 자, 43에서 왜 41로 왔죠? 수소 2개 나갔기 때문에 너무 심플해요. 그럼 41, 아까 그 그래프에 41이 있었어요? 봤어요? 볼까요?
여기 41 어디 있나요? 얘가 41이네요. 그죠? 여기가 43, 42, 41. 자, 여기 표시는 이렇게 딱 안 돼 있지만 41이라는 거 알고 그 옆에 그 다음 얘는 40이겠네요. 얘는 39일 거고. 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런 컴파운드들이 수소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잃어버렸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컴파운드를 의미를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펜테인이라는 거를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어디 봅시다. 몰리큘러 아이언이 몇이에요? 72예요. 아까 거 좀 전에 봤던 거 몇이었어요? 그것도 72였어요. 그럼 얘하고 걔하고 똑같은 거네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57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 앞에 거하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는 57이 얼만큼이에요? 요거밖에 없죠. 자, 여기서 어번던스라고 의미하는 거는 이 피크의 높이를 의미를 해요. 요만큼밖에 없는데 얘는 이렇게 많은데, 자, 이 경우에는 57이 60%인데 여전히 43은 100죠.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는 100이고 여기는 60인가요? relative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100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높은 거를 그냥 100으로 잡은 거니까. 가장 안정적인 거를. 근데 재미난 거는 57이라고 하는 이 컴파운드, 이 아이언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57이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 메틸 그룹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이게 떨어져 나가면 뭐가 생겨요? 차지가 여기 생기죠. 자, 이거는 무슨 차지? 어디 포지션이 어때요? 프라이머리예요, 세컨더리예요, 터셔리예요? 세컨더리죠.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는 뭐였어요? 57. 예. 57. 여기는 뭐예요? 프라이머리죠. 자,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하고 어느 게 더 안정적이에요? 세컨더리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랬던 거죠. 얘는 뭐예요? 이름이 뭐죠, 얘? 얘는 쏘리 왜 앞으로 자꾸 가지? 얘는 메틸뷰테인이죠. 2메틸뷰테인.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펜테인이고 이거는 2메틸뷰테인인데 2메틸뷰테인은 세컨더리 카보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7번 가장 많다. 그게 이제 이해가 가죠. 근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뭔가 특이한 점이 있나요? 좀 확대를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여기 고기만 확대했어요. 네. 확대하니까 어때요? 뭐가 보이세요? 자, 여기 조그만 거 보여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조그만 게 여기 붙어 있다니. 왜 이게 중요한 의미를 하게 되냐면, 자, 72라는 게 몰리큘러 아이언의 제일 높은 픽이라는 거. 그러니까 몰리큘러 웨이트에 맞는 가장 높은 픽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한 끝이 높은 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사실 n 플러스 1 픽이라고 불러요. 얘를. 이 n 플러스 1 픽은 어디서 왔느냐는 이제 퀘스천이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아이소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카본 있고 하이드로젠, 나이트로젠, 옥시젠, 설퍼, 플로라인, 클로라인, 뭐 브로마인, 아이오다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아이소톱이 여기 써 있어요. 메이저 아이소톱이. 그럴 때 C12가 우리가 98.89%를 차지를 하고 있고 C13은 1.11%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카본의 1% 정도는 C13이에요. Naturally.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의 어번던스를 가지고 있는 몰리큘러 아이언이 n 플러스 1 픽이 생기는 거죠. 다시 볼까요? 결국은 이게 72 더하기 1 해서 73번 포지션에 얼만큼 생겼어요? 1% 정도 생겨요. 1%. 진짜 조금이죠.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재미난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를 보세요. 자, 클로라이드는 어번던스가 어때요? 클로라이드가 35고, 자, 클로라이드 37이 25% 정도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 플러스 2 픽에서 어번던스가 30% 정도 있는 픽이 생기면 그 컴파운드는 probably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죠. 왜 N 플러스 2 픽이죠? 두 개가 높아요. 번호가 35하고 37. 그 두 개가 높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지션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겠죠. 여기에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30%? 30%면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높게. 꽤 높게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브로마이드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79하고 81이 되죠. 자, 79, 81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N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어번던스는 어때요? 50%. 거의 50% 픽이 나와요. 무슨 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적어도 카본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매스 스펙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몰리큘러 웨이트이 거의 비슷한 거를 진짜 귀신같이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로 알아낼 수 있냐면 0.0001까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모든 컴파운드는 몰리큘러 웨이트로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죠. 완전히 다른 비슷비슷한 몰리큘러 웨이트인데 이거를 거의 exact mass로 해가지고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굉장히 아주 정밀한 기계가 있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스 스펙 요즘은 그냥 매스 스펙이 도사예요. 그냥 뭐 알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매스 스펙 찍어 이러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조금 비싸거든요. 찍는 게.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이건 아주 좋은 메소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패턴을 보면 자, 펜테논이 있어요. 펜테논. 2펜테논. 이게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 보통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알코올이에요? 이서예요? 아니면 뭐예요? 키톤이에요. Great. 키톤이죠. 그래서 2펜테논이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포지션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두 번째 포지션에 있으니까 2펜테논이고요. 거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M over Z는 86이 돼요. 자, 86이 되는데 어떤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가냐면 롬 페어에 있는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거는 정말 맥센스하죠. 결국은 일렉트론 빔을 주면 제일 떨어져 나가기 쉬운 일렉트론이 먼저 떨어져 나가겠죠. 그게 뭐겠어요? 본드에 참여하지 않는 일렉트론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옥시젠에 있는 일렉트론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여기가 포지티브가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두 가지 패스가 가능한데 한 가지는 어디가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여기를 깰 수 있죠. 본드를. 자, 여기를 본드를 깨면 한쪽에 레디컬을 주고요.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1위로 가서 여기 있는 롬페어도 아니죠. 이제는 페어가 아니고 일렉트론 하나 있는 걸 갖다 끌어당겨가지고 트리플 본드를 만들어주면 옥시젠은 어때요? 옥텟 룰을 완성하게 되죠. 옥시젠 입장에서는 일렉트론 8개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게 안정하죠. 이 상태에서는. 잠깐 안정해요. 물론 내가 말하는 안정성이라는 건 리액션에 대한 안정성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몰레큘 자체로서의 안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차피 옥시젠이 포지티브 차지를 띄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옥텟 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옥텟 룰을 채웠기 때문에 이 아이오다이제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하나 깨볼까요? 이쪽을 깨면 어떻게 돼요? 이쪽을 깨면은 이렇게 생기겠죠. 이쪽에. 메틸 레디칼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플 본드 생겨가지고 M over Z가 71인 게 생기게 돼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어떤 컴파운드를 넣었을 때 프래그멘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일어나서 피크로 얘네들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에 있는 싱글 일렉트론이 일로 와서 이쪽에 있는 본드를 꺼내면서 연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하이드로젠 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리어레인지만 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여기가 육각형의 링 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링 포메이션이 가능하면 링 포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제일 안정된 게 뭐야? 육각형이죠. 6개. 이게 6개 맞나요? 한번 세보세요. 어떻게 6개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포지션이 사실은 1이 되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육각형의 모양을 이루는데 그때 불안정한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불안정한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본드에 있는 일렉트론을 뜯어내올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리어레인지먼이 일어나면서 이쪽에 하이드로젠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센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58번이라는 픽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연습 문제를 쭉 풀어보면 그러면은 매스스펙에 이제 픽을 보고서 읽어내가지고 어떤 몰리큘인지 이제 보는 그런 것들이 좀 연습이 가능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이에요. 이거는 뭐 그 전에도 여러분 봤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빛을 다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이 프리퀀시부터 로우 프리퀀시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short wavelength부터 long wavelength까지 이렇게 정렬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곳이 visible light이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무지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high energy는 high frequency고 short wavelength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low energy는 low frequency를 가지고 있고 long wavelength라는 거. 자, 이 관계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을 보면 빛이라는 게 있다, 웨이브라는 게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에너지, 프리퀀시, 웨이브랭스 관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정말 뭐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뭐랄까 온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컨셉이어야 되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이 포뮬러로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종류의 웨이브든지 웨이브를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다면 웨이브 크레스트부터 웨이브 크레스트까지 연결한 이 거리를 웨이브랭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그 웨이브랭스에 반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랭스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웨이브랭스가 크면 클수록 프리퀀시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웨이브랭스가 점점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하나, 둘, 거의 둘 반 정도의 프리퀀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웨이브랭스를 여기까지 늘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려보세요. 그럼 몇 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겨우. 프리퀀시가 저절로 줄어들죠. 이 관계예요. 그래서 프리퀀시하고 웨이브랭스 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좀 전에 봤었던 일렉트로매그네틱 스펙트럼에서 이제 리전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X-ray, UV, visible, infrared, microwave, radio frequency 이렇게 있어요. X-ray 같은 경우는 본드 브레이킹 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웨이브죠. X-ray 많이 쬐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안 좋죠.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1년에 정해져 있어요. 몇 번만 찍으라고. UV, visible 한 거는 일렉트로닉이에요. 일렉트론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일렉트론을. 그 다음에 infrared는 vibration이에요. infrared는 어떤 본드를 바이브레이션을 시킬 수 있어요. 혹은 바이브레이션 하는 거에 흡수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로테이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프리퀀시는 뉴클리어나 일렉트로닉 스핀을 우리가 감지해낼 수가 있는 그러한 웨이브랭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트랜지션의 성질에 맞는 그러한 리전을 써가지고 우리가 컴파운드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이브레이션하고 본드 이런 개념을 알아야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좀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애텀이에요. 이것도 하나 애텀이고. 그러니까 애텀하고 애텀 사이에 본드가 있었죠. 그 본드를 뭘로 이해하는 거냐면 스프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스프링. 코일 있죠? 코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일의 force하고 distance를 결정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훅스 러라고 불러요. 훅스 러. 그래서 벽에다가 스프링을 놓고 이렇게 스트레치를 하거나 아니면 밀어버리면 그 스트레치나 밀어버린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고 하는 반대적 힘이 생기죠. 그거를 마이너스 F라고 지금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force는 스트레치 되거나 컴프레스 됐을 때 결정된 거리에 비례하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안 가져왔네.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을 늘리면 늘릴수록 되돌아올 힘이 강하죠.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되튕겨 나올 수 있는 힘이 세지죠. 그거예요. 뭐 이거 막 보고서는 막 노려볼 거 없어요. 그거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K는 뭐냐면 이 스프링의 성질이에요. 스프링을 크고 힘차게 만들면 조금만 당겨도 확 당기겠죠. 좀 밀어도 확 하고. 근데 가늘고 쬐끄맣게 만들면 여러분 볼펜 심이 있어요? 볼펜 심이 하면 여기 안에 스프링 있어요. 스프링. 오, great.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돌아오고 눌러도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내가 확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의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그거는 뭐야? 일종의 깨진 거죠. 이 시스템이 깨진 거죠. 근데 스프링을 자동차에 있는 스프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 위에 달린 커다란 스프링 본 적 있어요? 이만해요, 스프링이. 자, 그거를 내가 당기려면 정말 힘들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근데 본드를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본드. 몰리큘과 몰리큘 사이에 있는 본드.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자, 훅스 러로 그 본드를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즉,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오려는 힘이 센 것이고, 당기면 당길수록 돌아가려는 힘이 센 거예요. 이거는 아이디어란 거예요. 본드는 당기면 당길수록 계속 당겨지나요? 언젠간 끊기죠. 그 개념을 도입한 게 이 몰스 커브예요. 액츄얼 몰리큘은 언젠가 너무 많이 당겨버리면은 끝나버리죠. 거기 그 자리에서. 이거 더 당기면은 내가 볼펜을 못 쓸 것 같아요. 망가져서. 그래서 여기는 이 검은 선으로 표시를 한 게 실제적 액츄얼 몰리큘에서 있는 본드의 탄성을 표현한 그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그 실제적 몰리큘의 본드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이퀘이션을 표시하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프리퀀시죠. frequency in cm예요. 1cm 안에 있는 웨이블랭스의 개수가 몇 개냐 이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파이하고 C 이렇게 있고 K 있는데 K는 아까 first constant라고 그랬죠.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즉 뭐냐? 그 본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C는 이제 velocity of light이고요. 자, 뮤가 이제 variable이죠. 뮤는 뭐냐면 m1 플러스 m2 over m1 곱하기 m2예요. 자, m1, m2는 뭐냐면 본드를 이루고 있는 양쪽 끝에 있는 애텀의 molecular weight이에요. 자, molecular weight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돼요? 크면 클수록. 자, 이 스프링에 양쪽에 무거운 거를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바이브레이션 잘 할까요? 잘 못하죠. Great. 이게 지금 frequency, 여기가 지금 굉장히 점점점 무거워질수록 작아지죠. 수가. 그 작아진 수는 뭐냐면 frequency예요.
그러니까 이거 양쪽에 이 스프링의 양쪽에 내 주먹만큼 이렇게 커다란 애텀이 달려 있다. 그러면 이거 잘 못 움직여요. 근데 아주 조그만 거 달려 있다. 그러면은 뭐 잘 움직이겠죠. 호덕호덕호덕 잘 움직이겠죠. 그거예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따라가서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트리플 본드, 더블 본드, 싱글 본드가 있을 때 트리플 본드가 컨스턴트, K 컨스턴트 점점 늘어나고 따라서 그 프리퀀시 넘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50이고 이게 1200이 될 것이고 자, 뮤가 점점점 커져요. 이 경우에는. 왜 커지죠? 뮤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드를 가지고 있는 애텀의 몰리큘러 웨이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점점 커진다는 의미예요. 자, 브로마이드가 하이드로젠보다 커요, 안 커요? 커져. 훨씬 크기 때문에 얘는 그 본드를 이루는 애텀의 몰리큘러 웨이트, 외터믹 웨이트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프리퀀시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C 브로마이드에 있는 이 본드가 CH에 있는 본드보다 진동하는 프리퀀시가 적다는 얘기예요. 진동 프리퀀시가. 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infrared absorption region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주어진 본드의 고유의 성질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각 본드는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그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본드의 양쪽 끝에 어떤 애텀이 달려있는지에 따라서 이 본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설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고유 에너지. 그래서 OH에 있는 이 본드와 CH에 있는 이 본드, NH에 있는 본드가 CN 사이에 있는 더블 본, CC 사이에 있는 더블 본드보다 훨씬 더 프리퀀시가 높다는 거죠. 잘 움직인다는 얘기. 훨씬. 얘는 잘 진동을 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고유 넘버예요. 고유 넘버. C하고 N하고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에서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CO, 카보닐 그룹 이런 거는 1800, 1650, 1700 정도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고유의 성질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어요? No.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나온 거는 계산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보고 싶어 가지고 법칙대로 주어진 법칙대로 포뮬레이션 계산을 하고 캘큘레이션에서 넘버가 정해진 거지 이거를 결정한 거는 누구예요? 자연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일렉트론들이 이런 애텀하고 이런 애텀하고 모여서 본드를 이렇게 이루면 그만큼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철사를 이런 굵기의 철사를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어 놓고 나면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도는 정해졌어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그 탄성도를 우리가 재서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숫자 표현한 게 바로 이거.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브레이션을 갖다가 재가지고 알아내는 게 뭐냐면 infrared absorption, IR이에요. IR인데 일단 바이브레이션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스트레칭이 있겠죠. 스트레칭. 자, 이 본드 스트레칭 하는 거 너무 쉬워요. 스트레칭. 심플. 자, 밴딩이 있어요. 밴딩 어떻게 해요? 본드 두 개 있어요. 밴딩을 하려면 밴딩. 이런 게 밴딩이죠. 혹은 밴딩. 이게 밴딩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밴딩이죠. 살짝 밴딩 할 수 있겠죠. 자, 스트레칭은 이게 스트레칭하고 밴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스트레칭인데 이렇게 되는 건 밴딩이죠.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칭하고 밴딩에 따라서 IR의 업소션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피지컬한 상태였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중요하죠. 이걸 뭐 달달 외워가지고 뭐 이렇게 탁탁 하는 거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는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고 다만 피지컬 포지션의 원론적 성질 그거는 지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칭 밴딩 됐고요. 인 페이스가 있어요. 바이브레이션 중에. 그러면은 여기에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인 페이스로 바이브레이션 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로. 그 다음에 아웃 오브 페이스가 될 수 있죠. 아웃 오브 페이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이거랑 몰리큘이 진동으로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해해요? 이해가 가요? 그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쉽거나 이렇게 던지는 게 쉽거나 이렇게 던지는 게 쉽다는 어떤 것이 쉽다는 게 있어요. 힘이 좀 덜 들어가는 게 있죠.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그 힘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의 구조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카본과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으로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와 이렇게 있는 거가 그 필요한 에너지가 다소 다르다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할게요. 살짝 다르죠? 그래서 in face는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그 다음에 out of face는 세 개가 달려 있을 때는 뭐 asymmetric하게 스트레치하는 거. 이제 이거는 이해가 갈 거고요. 시저링은 어떻게 해요? 시저링은 이게 시저링이죠. 여기 본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시저링이죠.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모두 다 바이브레이션이에요. some sort of vibration이에요. 그죠? 이거고요. 웨깅은 어떻게 돼요? 이게 웨깅이죠. 그죠? 그 다음 락킹은 어떻게 돼요? 락킹은 이게 락킹이죠. 양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락킹이고요. 트위스팅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트위스팅 이거죠. 트위스팅. 자,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게 다 힘이 틀려요. 내 스스로도 힘이 틀려요. 뒤로 가는 거,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이거를 뭐 이거 다 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건 아닌데 주어진 몰리큘이 포지셔널로 진동할 때 서로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서로 다른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찍은 게 얘예요. IR. 그래서 각각의 스트레칭이나 밴딩 바이브레이션이 characteristic wave number에서 결정이 돼요. 결국은 예를 들면 이쪽에 카보닐 그룹이 있잖아요. 카보닐 그룹 같은 경우는 웨이브 넘버가 1700이 나와요. 1700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있는데 OH에 있는 이 본드는 얼마예요? 웨이브랭스. 웨이브 넘버가 여기 있죠. 이건 거의 3000에 가까울 거예요. 3000이 넘을 거예요. 3400 정도 될 거예요. 이쪽에 있어요. 결국은 이쪽에 있는 이 피크는 이것을 의미를 하고 여기 있는 이 피크는 이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럼 나머지 피크는 뭘까요? 나머지 피크는 이 나머지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CC도 무슨 본드 있어요, 여기. CC 본드 있고 또 CH 본드 있고 또 CH 본드도 위치가 좀씩 다르죠. 프라이머리지, 세컨더리 돼서 CO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본 것처럼 여러 가지 타입의 본딩이 쫙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의 본딩이 각각 가지고 있는 웨이브 넘버들이 있어요. exactly 딱 2263 이렇게는 아니에요. 어떤 레인지 안에 있지.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바이브레이션이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애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내가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바이브레이션 하니까 쉬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갖다 꼭 붙들고 가만히 이게 여기서 붙들고 있어요. 포트에서 바이브레이션 하려면 힘들죠? 그러면 폴스 달라지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와 딱 떨어지는 모양은 아니라는 거. 어떤 레인지 안에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인텐서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인프라레어들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하는 인텐시티가 미디엄이 되거나 윅이 되거나 스트롱이 되거나 이런 것도 다 이 본드의 성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폴라할수록, 즉 본드가 더 폴라할수록 업서션은 좀 더 인텐스하게 들어가죠. 예를 들어 도대체 인텐스가 뭐냐? 예를 들어 인텐스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쪽에 있는 이 웨이브 넘버, 이 포지션에 굉장히 피크가 브로드하고 넓죠. 이게 여기 있는 이 피크보다 인텐스하죠. 훨씬 스트롱하죠. 그죠? 그거를 의미를 해요. 즉, 피크 포지션은 다 따로 있는데 이러한 넓이로 표현이 되는 인텐시티도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폴라할수록 인텐스에서 most intense예요. 예, most intense. 아까 그 왼쪽에 있었던 그 넓은 픽 있죠? 대개 거기 있는 건 OH예요. 거기에 피크가 뜨면 아 이건 알코올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올 텐데 봅시다. 이 경우 CH 같은 경우는 리스트 폴라이기 때문에 리스트 인텐스하죠. 이것도 이제 얘가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레즈넌스. 그 레즈넌스도 이 IR을 결정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레즈넌스가 frequency of absorption을 갖다가 그 영향을 미치는데 펜타논의 경우에는 카보닐 본드가 1720에서 찍혀요. 근데 똑같은 카보닐 그룹인데 2사이클라 헥센온에 있으면 숫자가 약간 바뀌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어요. 왜 작아졌죠? 이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레즈넌스를 이루게 되죠. 이 레즈넌스를 이루게 되면 이 더블 본드의 성질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진짜 더블 본드보다 덜 하죠. 결국은 이 더블 본드는 사실상 싱글 본드의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자, 싱글 본드는 더블 본드보다 어때요? 웨이브 넘버가 작았죠. 기억나요? 잘 해왔나요? 여기 싱글 본드는 더블 본드보다 웨이브 넘버 작고요. 트리플 본드는 더블 본드보다 웨이브 넘버 높고요. 기억나죠? 따라서 이러한 성질 때문에 여기 있는 더블 본드는 여기 있는 것보다 싱글 본드에 가까워서 숫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카보닐 그룹에 레드 라인을 갖다가 직선으로 딱 하면 이쪽에 있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카보닐 그룹은 여기 있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이 카보닐 그룹은 약간 오른쪽으로 쉬프트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1700인데 1720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1680 정도 되죠. 약간 오른쪽으로 쉬프트했다는 거. 그 이유는 뭐냐면 일렉트론 디로컬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래서 less double bond 캐릭터가 되면 프리퀀시가 떨어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